이번 시간 아주 오랜만에 단독으로, 그러니까 혼자서 출연한 우리 지호 군입니다. 너 인터뷰 나왔을 때 그때 내 구독자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니? 300, 400 막 그러지 않았어요? 저 확실하지 그랬나? 않았는데 네, 제 기억상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긴 그때 인터뷰 한지 진짜 얼마 안 됐으니까 인터뷰 시작한 지 너가 두 번째잖아. 첫 번째가 형 누님 분이셨고 두 번째가 맞아. 네. 지금은 5,000명입니다. 아 진짜요? 대박이네. 너의 공이 크다, 야. 저요? 그래. 저보단 재영이 형의 공이 좀 더 크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야, 똑같아. 아무튼 그래서 몇 달 전에 대학생활 얘기를 해줬었고, 그쵸. 한국의 대학생활은 술 마시고 노는 거. 그쵸. 솔직히 그때 그림이. 아니 근데 네. 그 예은이나 다른 애들도 너 거 듣고 하는 얘기가 네. 그게 맞대. 대학생활이. 그쵸. 네. 그래서 진짜 웃기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생활에 이어서 그 대학생활 에피소드 뒷부분에 예고를 했던 군대 얘기를 할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죠. 국방의 의무. 군대에 가야 돼요.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군대가 다 똑같은 군대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군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한, 그렇게 흔하지 않은 군 생활을 보낸 편이죠. 맞습니다. 예,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카투사라고 약자가 이게 예전엔 다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KA가 이제 코리안 아미고 TUSA가 이제 뭐 Training with US Army인가 약간 그런 건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카투사라는 걸로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러면 누구나 원한다고 카투사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네? 맞죠. 이게 영어 성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도 아마 다 뭐 다른 영어 시험도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그때 많이 봤던 건 토익이니까 토익 780점부터 이제 토익이 만점이 990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780보다 높은 사람이 카투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780 이상이 돼서 지원서를 넣으면 그냥 영어를 잘하니까 뽑히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뽑혀와요. 아 진짜? 예. 나 몰랐어 그건. 그러면 그냥 잘하는 순서대로 가는 줄 알았어요? 어. 근데 형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 그게 합리적이잖아. 그쵸. 합리적이긴 한데, 어. 그 생각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서, 뭐, 카투사 나왔으면 영어 뭐 엄청 잘했겠네 하는데, 솔직히, 780 넘으면 다 랜덤으로 가는 거여서, 저는 그런 편견의 수혜를 받고 있었달까, 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에이 그래도 너 어릴 때 미국도 살다 왔잖아. 뭐, 살다 온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니까. 780이면 해볼만 한데? 근데 이게 780이라는 그게 점수가 솔직히 해볼 만한 점수긴 한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군대를 가요. 군대를 대부분 한국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21살? 이럴 때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카투사 신청 제도가 약간 특이한 게 21살에 가면 1년치를 한 번에 다 뽑아요. 제가 19년도에 7월에 갔다 왔는데 19년도 거를 미리 다 뽑아놓는데 그게 한 신청기간 마감이 한 2018년도 9월 이때 마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대학교 가면 뭐 한다고 했죠. 약간 술만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 와중에 뭐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면 그 시험 볼 하루 내기도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애들도 1차로 그렇게 많이는 없긴 하죠. 1차로 시험을 못 봐서 신청서를 못 낸 사람도 진짜 많아요.
전날 술 마신다고? 예, 전날 술 마시거나 아니면 에이, 몰라 그냥 뭐 나중에 생각하지 해가지고 신청서를 아예 못 낸 사람들이 그냥 시험을 못 봐서 점수가 없으니까 영어를 잘 지원을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막 그래도 몇 명 있었던 것 같고 점수가 애매하게 나오는데 애매하게 나온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예요. 막 2, 30점이 부족한데 그런 거는 뭐 열심히 공부하면 올릴 수 있는 점수인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 토익 성적이 8월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걸 7월 시험에 알아버린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 시험 전에 알아버리거나. 그래서 시험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용케 냈네? 시험 접수를? 저도 웬만했으면은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뻔했는데 그런 분들 중 저는 그 어머니가 항상 얘기했던 게 카투사 꼭 지원해봐라. 토익 시험 봐라. 토익 시험 보고 운전면허증도 따고 다 해놔라. 미리 해놔라. 그래가지고 저는 수능을 끝나고 남는 기간들이 좀 있잖아요. 원래 수능이 11월에 끝나고 뭐 논술 같은 거나 보면은 금방 끝나요. 논술은 뭐 수능 다다음 주에 끝나고 그러면 입학할 3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저는 뭐 토익도 보고 해놨는데 그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죠.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간 거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라고 그건 또 어머니가 도움을 준 건 맞는데 뭐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제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아 그래? 아니 그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그쵸, 있을 거 그쵸. 아니야? 내가 카투사를 가야 되겠다. 아 카투사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안 게 어머니 덕분 아니야? 그건 맞죠. 아 그래? 그러면 어머니 덕분이네. 어머니 덕분이죠. 준비를 그렇게. 근데 이게 또 카투사 신기한 게 제도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8월까지 토익 성적을 내야 돼. 내면서 정할 수 있어요. 1년 거를 다 정한다 했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쫙 있거든요. 그 뭐 자기가 그러니까 입대하고 싶은 월수를 정할 수 있어요. 근데 형이 만약에 20살이에요. 20살인데 만약에 월을 넣어야 된다. 그럼 형은 몇 월을 넣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1월? 1월? 그쵸. 그래서 1, 2월이 진짜 많이 몰려요. 어. 왜냐면은 8월에 지원서를 적는데 11월, 12월에 하면은 거의 그거잖아요.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붙어도. 그렇지. 근데 군대는 대부분 21살 뭐 1학년 끝나고 가거나 2학년 1학기 끝나고 가니까 1월이 몰리고 그리고 1월이 또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1월에 군대를 가면 복학하기 딱 좋은 그런 개월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군대 이제 다 마치고 다시 대학교 돌아가야 그쵸. 되니까 예. 그 타이밍이 잘 맞는구나. 예. 어. 그래서 1, 2월에 다 몰리고 3, 4월까지도 많이 몰리는데 그럼 또 서로 눈치 싸움 들어가겠죠? 나는 너무 가고 싶어. 그러면 12월 넣는 사람도 있고 저도 조금 눈치 싸움 좀 끼려고 7월에 넣었어요. 잠깐만. 난 이제 이해를 했는데. 아 그래요? 너가 카투사가 일단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카투사가 되고 싶어서 네. 시험을 칠 거고 지원을 하는데 시험을 그때- 쳤고 이미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때 자기가 입영하고 싶은 개월수를 정하면 1월로 지원한 사람들은 1월끼리 2월로 지원한 사람은 2월끼리 그렇게 네. 그렇구나. 그러면 똑같은 780점을 맞아도 네. 몇 월 달에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합격일 수도 있고 불합격일 수도 있는 거네. 그쵸.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오, 재밌다. 그래서 저는 7월에 입대를 했다고 했는데 7월도 1학기가 끝나는 시즌이긴 해가지고 그래도 인기가 있는 편이긴 했는데 제 기억상 제가 붙었을 때는 6.8대 1이었어요. 합격률이. 그래서 이게 나와요. 이게 어쨌든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경쟁률 이런 게 나오는데 뭐 1월은 뭐 10대 몇까지 갔던 걸로 좀 기억하고 와. 그리고 뭐 11월, 12월이 확실하진 않은데 뭐 한 저랑 비슷하거나 5점 몇 대 1, 4점 몇 대 1 막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랜덤이라고. 랜덤이에요. 그게 약간 복권처럼 오픈의 장소에서 이런 걸 번호를 뽑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뭐 가고 싶은 사람은 신청해서 갈 수 있나? 약간 그런 느낌일 거예요. 진짜 특이하다. 저 특이하죠.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토익 990점 맞고도 못 갈 수 있네. 그럴 수도 있죠. 와, 진짜 재밌다. 너는 몇 점인지 말해줄 수 있어? 저는 그때 800
중반? 오. 8년 후반인데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점수는 사실 780 이상 되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되면 뭐 운이 좋았네 이거. 안 되면 운이 나빴네. 그냥 순전히 운이죠. 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럼 거기는 무조건 지원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카투사에 가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 노력은 솔직히 가기 전에는 솔직히 그 영어 성적만 있으면 되는 노력이 있는데 어. 가고 나서가 조금 힘듦? 그래? 네네. 가고 나서 얘기하기 전에 약간 합격됐을 때 있잖아요. 응. 합격됐을 때가 제가 이거는 시간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때 오후 4시 반쯤인가? 결과가 나오는 거였는데 이게 막 속설이 돌더라고요. 뭐 합격자들한테는 미리 문자가 온다더라. 근데 그때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좀 기다리고 있었죠.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뭐 그런 느낌은 어디서나 받으니까. 근데 어라? 4시 26분에 문자가 오네? 응. 이거 됐다. 응.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는 그 학교에 노트북을 많이 안 들고 다니는 시기니까 노트북이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 컴퓨터로 확인을 해봤죠. 아니, 아무도 사람 안 계시길래, 사람 계시면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 안 계시길래 수업 시간 중이어서 확인을 했는데 합격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넣은 친구들한테 전화 걸어. 너 됐어? 안 됐다네. 오케이 그래 수고했다 하고 딱 끊고 친구들 확인을 해요. 저만 됐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아니, 그럼 뭐 안타까움이라던가 네? 좀 그런 마음은 안 들었니? 안타까운 마음 들긴 했는데 솔직히 그 걔네들이 붙고 제가 안 붙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안타까움을 느껴졌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안타까움을 느끼긴 했겠지만 뭐 그렇게 많은 안타까움을 안 느꼈죠. 그래서 그때가 기억이 진짜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합격을 했을 때가. 학교에서 그래서 진짜 좋았죠. 애들한테도 뭐 그냥 학교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좋다고 오늘 그때가 시험 기간 뭐 하여튼 뭐 그랬는데 됐고 그냥 일단 술 마시러 가자고. 시험 모르겠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힘든 게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일단 육군 훈련소 가면 줘요. 뭐 종이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그 미국 군사용어의 약자들 주는 거예요. 약자랑 약어랑 한국어로 무슨 뜻이고 영어로 뭔지 그런 걸 다 외우래요. 이거 시험을 본다고. 그래서 그걸 5주 동안 열심히 외우고 시험을 보죠. 듣기 시험, 그 아까 말한 약자 시험, 그리고 영어 시험이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이런 걸 해야 돼요. 그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도 뭐 납제점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팔굽혀펴기는 1분에 30? 40개? 였나? 하여튼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통과를 못한다? 카투사 훈련을 3주 더 해야 돼요. 카투사 훈련소 유급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해야 돼요. 카투사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급을 하는데 유급을 하는 순간 훈련을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카투사 훈련생들을 지원하는 역할 느낌이랄까? 근데 훈련생은 똑같은 거죠. 뭐 주말에 뭐 외박을 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안 되고 자유롭게 다니진 못하고 훈련소 생활을 지원해주는 그런 유급생 느낌?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아? 저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그게 120명인데 제 기억으로 10명 언저리로 유급을 했을 거예요. 120명 중에 10명? 그것도 수료하기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누구누구 나오라 하더니 왜 나가지 했는데 너네 유급된다고. 그렇게 해서 진짜 그런 걸로 인해 좀 약간 유급될까 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기억이 나네요. 너무 갑자기 알려주네. 그쵸. 그래서 진짜 막 다들 운동 열심히 하고 팔굽혀펴기랑 윗몸 이렇게 달리기 이거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5주면 충분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유급을 어. 한 분은 11주를 훈련소 생활해야 돼. 3개월. 3개월. 와. 3개월 동안 외부랑 차단되고 핸드폰도 못 쓰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따르기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훈련소 만약에 통과를 했다. 수료식 하잖아요. 수료식 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와요. 미군 그 험프리스 부대에. 부대에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한국 부대도 똑같겠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뭐 그냥 육군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랜덤으로 프로그램 같은 걸 돌려요.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강당에 그걸 뭐지? 영화 볼 때 쓰는 거 쭉 학교에서 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프로젝터? 프로젝터 스크린 쭉 내리고 클릭을 딱 하면은 박지호 예를 들어 뭐 부대 어디 뭐 운전병, 헌병, 뭐 행정병 이런 걸 다 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진짜 하기 전에 연습 모드로 한번 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강당에 다 쭈루룩 다 부모님까지 다 앉고 훈련생들 앞에 앉고 부모님 앉아있는데 일단 연습 뭐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하고 딱 쭈루룩 하고 이렇게 자 이게 원래 만약에 다음에 되면 이거 진짜 뭐 이게 진짜입니다 하면 쭈루룩 이름을 내려요. 자기 이름 찾겠죠. 막 그러면서 한번 하고 진짜 딱 누를 때 그 랜덤 프로그램에 딱 나오는 게 그 자기 부대. 아 이거 다 랜덤이네? 그쵸. 그러니까 부대를 막 뭐 다른 분들도 똑같겠지만 그냥 가서 그냥 딱 마지막 날에 컴퓨터로 딱 돌려가지고 부대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오, 야 합격, 불합격도 랜덤이고 들어가서 훈련하고 어떤 일을 할지도 랜덤이고 와 아니 그러는 이유가 있나? 근데 물론 중요한 뭐 예를 들어 군종병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군종 그 종교랑 네. 관련된 네네네. 병사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진짜 중요한 사람을 모시는 일이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미리 그런 면접을 보고 빼가긴 하는데 그런 거 나머지 것들은 다 랜덤으로 하는 게 아마 공정성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게 진짜 가장 보여주는 것보다 더 공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가장 최선의 공정한 방법이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너가 한 일은 어떤 거였어? 제가 한 일은 미군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5일 동안 교육을 받아요. 어떤 교육?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어떤 곳인지 하는 거랑 뭐 미군이 여기서 해야 할 일 같은 것도 알려주고 거기서 또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기억 안 나긴 하는데 거기서 또 자기가 어디 갈지 예를 들어 미군 부대가 굉장히 많아요. 오산, 대구, 외관, 동두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거기서 또 그걸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미군들만의 부대 어디 갈지 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랜덤이야? 네, 평일 5일 동안 그런 교육을 듣는데 그거를 저희가 담당하고 그리고 그 담당하는 시설은 24시간 동안 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동사무소 느낌이에요. 제가 있었던 데는 약간 24시간 열면서 동사무소 열면서 뭐 밤에 다 닫는데 전화할 때 뭐 물을 게 있어서 전화할 때 있으면 전화해서 저 있는데 전화하고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은 이제 뭐 미군들이 와서 종이 같은 거 제출하면 그런 거 분류해서 해당 부대 사람들한테 보내준다던가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코로나 생기고 나서는 이제 그분들이 격리를 바로 해야 되거든요. 격리를 바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 검사를 하는 곳으로 그냥 바로 와서 서류를 내고 바로 검사를 받고 격리하는 데로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코로나 검사를 받는 곳을 관리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을 했었죠. 근데 그래도 총 쏘는 훈련도 받았을 거 아니야? 총 쏘는 훈련도 받았는데 이게 코로나 때 이후로 뭔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총은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너 그때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레이저 총 쏘는 게임장 갔을 때 너가 그 미군들과 M4를 같이 쏘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1등을 했다고 했잖아. 그건 좀 허세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전 깜짝 놀랐던 게 사격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게 진짜 0점 맞추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 사격? 총 쏘는 거? 네, 총 쏘는 거 하는데 0점이 맞아야 애초에 뭘 0점 맞춘 줄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미군 친구가 뭘 켜줘. 켜고 봤는데 잘 맞아. 보니까 레이저 도트 있잖아요. 어. 그걸 켜준 거예요. 미군들은 그걸 쓰더라고요. 근데 그 0점을 맞추려면 이게 뭐 일자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레이저 도트는 제가 알기로는 레이저 도트는 그냥 어떻게 하든 레이저 도트만 기준으로 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그냥 바로 통과됐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 너 나랑 태국 휴가 갔을 때 그 권총 사격 하는 거 내기했었잖아. 그쵸. 그땐 레이저가 없어서 나한테 졌어? 저 그만하려 했는데 레이저 없어가지고 지지 않았을까. 다음번에 한 번 더 합시다. 저 들고 갈게요. 200, 태무에서 사겠다. 태무에서. 그죠? 태무가 대세니까. 그래서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미군 부대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오면 네. 한국어도 배워? 한국어요? 한국어 거의 안 배울걸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 잘하는 사람 거의 못 본 거,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 좀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못 본 거 같은데? 내 말은 그 우리도 방글라데시 갔을 때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막 지원을 해주잖아. 수업료를 내주고 선생님을 뭐 찾아주고 하잖아. 그래서 미군들도 그럴 수 있나? 그래도 뭐 찾으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있겠지. 거의 그 험프리스라는 그게 엄청 커요, 이게 부대가. 그리고 거의 한국에 있는 그냥 미국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거기는 예를 들어 뭐 거기 안에 버거킹이랑 서브웨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식당들이 다 있어요. 식당들이 다 있는데 거기는 현금 안 되고 무조건 달러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을 해도 달러로 하고 만약에 카드를 낸다? 그래도 한국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달러로 계산돼서 한국 돈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 만큼 약간 그런 군대 느낌도 있지만 약간 마을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세한 걸 제가 잘 알지 못하긴 하는데 뭐 거기서도 뭐 이런 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그래서 한국어 프로그램도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네. 있기는 있더라고. 그쵸. 근데 막 자세한 정보는 안 나오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 미군 부대에 계신 군무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도 결국에는 한국 분들이 필요해야 좀 더 일이 수월하게 될 부분도 있으니까 한국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하시는 한국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진짜 복지라고 해야 되나? 워라밸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 네. 근데 나는 군무원은 말고 그냥 외부 강사 느낌으로다가 가서 하고 싶은데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없는 게 오히려 더 말 안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지. 당연히 있겠지. 그냥 나의 생각이고. 그래서 어땠어? 생활이 전반적으로? 일단은 밥이 진짜 맛있어요. 어떤 밥이야? 어떤 밥이 나와? 그냥 뭐 아침에는 뭐 코너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어떤 데는 그냥 뭐 소세지 같은 거 주는 코너도 있고 그냥 호텔 뷔페? 그 정도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인데 아침에 좋았던 건 계란 후라이나 오믈렛 스크럼블을 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근데 오믈렛 스크럼블도 그냥 오믈렛 스크럼블이 아니라 막 치즈 넣어주고 피망 다진 거 넣어주고 할라피뇨 다진 거 넣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미쳤네. 그런 코너가 있으니까 가서 거기 근데 줄이 좀 있긴 한데 아침에 가서 그거랑 해서 밥도 있으니까 밥 넣고 그냥 흰밥? 예, 흰밥도 있으니까 제가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서 그거랑 같이 막 비벼 먹고 그랬거든요. 그 저녁에는 뭐 햄버거 같은 느낌으로 뭐 그냥 패티가 아니라 패티 맞나? 그 고기를 패티라고 하죠. 패티 구워주면 그거 먹을 수도 있고 진짜 맛있는 날은 뭐 저녁에 명절이다 이런 날은 뭐 랍스타인가? 킹크랩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안에 아이스크림 기계도 있고 그리고 뭐 밴딩 머신이라고 하죠, 음료. 자판기. 자판기가 아니라 그 누르면 나오는 서브웨이 같은 데 있는 거 있잖아요.
어어어. 그 탄산음료 딱 그 나오는 거. 아, 칙 하면 예, 나오는 거? 컵에 따라지는 거? 예, 그것도 있고, 어. 진짜 밥은 맛있어요. 그리고 싫다? 내가 밥을 먹기 싫다? 음. 그럼 뭐, 버거킹 사 먹거나. 미군만 사용할 수 있는 몰이 있는데, 거기 앞에 레스토랑들이, 그러니까 레스토랑이 아니라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판다 익스프레스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키즈너스도 있고, 그런 데 있어서 그런 데서 먹으면 되고, 뭐 진짜 좀 기분 내고 싶다. 그러면, 뭐 그때는 한국에 없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텍사스 로드하우스라는 그런 스테이크 집이 있는데, 어. 거기서 뭐 먹고 싶으면 거기서 먹고, 어. 그렇게 밥은 진짜 맛있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와. 야, 진짜 좋다. 좋은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 와, 씨. 그럼 미군 부대 한국어 외부 강사로 가면 나도 먹을 수 있을까? 무조건 당연하죠. 아, 꼭 가야 되겠다. 와, 씨. 그쵸. 근데 뭐 거기 있는 한국 군인들도 그렇고 미국 군인들도 그렇고 가족이나 이런 분들 데려올 수 있거든요. 한 번 저도 데려왔어요. 한 번 데려와서 그 스테이크 로드하우스에서 스테이크 먹고. 오. 근데 진짜 파주인가? 남양주 아울렛에 들어왔길래 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 아울렛에 들어온 거. 근데 거기 있었을 때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진짜 비싸구나 이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군대 매점 PX라고 부르는 매점에 PX. 군대 안에 있는 매점이 그 면세가 된다고 그러잖아. 세금을 안 뗀다고. 네네.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 있어도 군대 밖에서 살 때는 세금이 포함돼서 더 비싸게 돈을 주는 물건을 군대에 있는 가게에서 사면 세금이 안 붙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잖아. 네. 거기도 그런가? 미군들이 이용하는 데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좋은 게 한국에서 안 파는 물건들을 미군들을 위해서 파는 물건들이 있어서 뭐 미군들이 만약에 뭐 자의적으로 뭐 선물을 주고 싶다 하면은 뭐 한국에 안 팔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한국에 비싼 미국 물건들 있잖아. 한국에서 비싼 거 프로틴 그런 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영양제 이런 거일 수도 있겠고 그런 거를 뭐 미군들이 뭐 선물 준다고 선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나?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고 근데 저희는 이용을 못하니까 저는 이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들어가기만 해보고 구매는 못하니까 미군들만 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그 혜택이 미군들을 위한 혜택이니까. 그렇네. 그래서 먹고 사는 거 말고의 생활은 어땠나요? 먹고 말고는 이제 평일날 하고 일하고 또 주말에 카투사를 가려는 가장 좋은 이유가 주말에 외박을 하거든요. 필수야? 대체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진짜? 훈련이 있는 주간이나 아니면 뭐 주말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시간은 안 되고 주말에는 외박을 웬만하면 가는 편이죠. 코로나 때도 저도 못 간 적도 많긴 한데 그래도 코로나 있기 전이나 아니면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 나서는 금요일 날 딱 일과 끝나고 나가서 일요일 날 점호할 때까지 들어오면 되는 그렇게 거의 매주 나가는 느낌. 와, 진짜 무조건 신청해야 되겠다. 그쵸. 아직 군대 안 가신 한국인들이 이걸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네네. 미국인들이랑은 친해진 적 없어? 근데 저희가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예를 들어 평범한 카투사 분들처럼 뭐 9시부터 5시까지 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시프트 3교대였거든요. 24시간 네,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3교대를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올 시간이 없어서 자주는 못 보긴 했는데 뭐 그래도 가끔 뭐 외박할 때 같이 나가서 평택에서 먹거나 뭐 이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뭐 어땠어? 한국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좀 있었어? 뭐 자기 진로를 위해 온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대학을 돈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나라를 뭐 지키려고 온 분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뭐 군대를 갔다 오면 이게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렇대.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뭐 대학을 가야 되는데 군대를 갔다 오면 대학에서 뭐 장학금을 많이 주고 막 그래가지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울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끔 밥을 먹던가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다 호의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그렇고 되게 얘기 듣는데 좀 평화로운 느낌이다. 평화롭죠. 저희가 군대에서 지내는 곳 있잖아요. 그거를 배럭이라고 부르는데 투룸 느낌이에요. 두 명이서 한 곳에 사는데 한 곳에 방이 두 개고 주방과 화장실은 한 개여서 방을 따로 써요. 그래서 방을 두 개를 쓰는데 또 거기도 잠금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개인 방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자기 개발하기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자기 개발 많이 했니? 저요? 저 일본어 공부 조금 하려다가 어. 어렵더라고요. 일본어? 아 근데 영어 연습하기 되게 좋은 환경일 거 아니야? 영어 연습하기 좋죠. 제가 그때 처음 딱 진짜 이게 약간 영어가 실력이 많이 늘겠구나 느꼈던 게 제가 막 카투사 훈련소 때 제가 비염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약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의사 담당해 주시는 분이 미국인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를 좀 틀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영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친구한테 좀 말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게 뭔 뜻이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딱 그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거 말해야지 앞으로 더 늘고 앞으로 미군들이랑 일할 건데 말 안 하면 어떡하냐. 나도 한국 사람들이랑 일 많이 해봐서 너가 말을 뭐 완벽하게 못해도 다 이해할 수 있다. 말을 그때 딱 이거 진짜로 앞으로 제가 부대 가서도 이렇게 영어를 막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막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영어는 진짜 많이 늘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야 멋있다. 그건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억날 정도면 진짜 멋있었고 저도 그 선생님 말씀 듣고 딱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맞서야 돼. 맞습니다. 근데 영어 배우는 한국인들이나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들이나 다 비슷비슷하네. 그쵸. 이쪽에도 많이들 그러거든. 아직 잘 못해가지고요. 이러면서 많이 무서워해. 맞아. 근데 너는 미국에서 살았었잖아. 그쵸. 근데 약간 그 성격 문제 느낌으로 그러니까 진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니까 막 형 채널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겠지만 진짜 한국어를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라는 것은 약간 문법을 철저히 맞추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결국엔 사람들이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전 요즘 너무 멋있더라고요. 문법을 막 이렇게 해도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 이 사람 왜 이렇게 말 잘하지? 하고 싶은 말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막 이게 문법을 생각하느라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도 조금 있긴 한데 그때는 그런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미국 살라는데 정확한 문법을 말해야 되는데 뭐 이거를 확실하게 한 번에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 말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느라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을 버벅대고 그것 때문에 긴장이 돼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엄청 중요한 포인트네. 근데 사실 한국인들이 한국어 얘기할 때 문법 진짜 많이 틀려. 진짜 많이 틀려. 근데 그건 또 미국인들도 똑같잖아요. 미국인들도 문법 막 안 지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막 슬랭이라 그래야 되나? 막 그런 거 쓰면서. 그래. 아니 슬랭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슬랭 없이 그냥 얘기하려고 해도 문법도 되게 많이 틀리고. 그리고 난 특히 이 팟캐스트 하면서 얘기한 걸 계속 다시 듣잖아. 그리고 반복해서 듣잖아. 두세 번 듣잖아. 네.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딱 완전히 깔끔한 문장을 말 안 하냐면 그 하나의 일관된 문장을 말하는 횟수도 적어.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문장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완전히 다른 얘기하다가 그리고 막 말하면서 갑자기 막 자기 생각이 바뀌고.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말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그래. 것 같은데? 하면서. 그래. 지금 제가 말한 것도 보면서 문법 틀린 거 진짜 얼마나 많았겠어요. 말도 막
조리 있게 잘 못하는 성격이니까. 근데 한국어도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는 완벽한 문법 구사하겠다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건. 그래서 많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되게 너가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 근데 또 이게 또 생각하기에는 쉬워요. 근데 또 이게 또 막상 처음에 또 신경 안 쓰고 그래도 일단 내가 말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말해보자 라고 해도 또 어렵더라고요. 또 부끄럼 많은 성격이면은 뭐 예를 들어 뭘 말해요. 영어를 말했는데 난 용기 내서 했네 했는데 사람이 막 기분 나쁜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죄송한데 못 들어 한 번만 다시 말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갑자기 부끄러워져가지고 그냥 막 영어로 하거나 뭐 아니면 그냥 손짓을 하거나 그런 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치. 맞아. 자신감. 그래서 그런 환경이 중요하긴 해. 저희도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다른 주제로 왔네. 맞아. 그리고 카투사 얘기 좀 더 하자면 한국 군인들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있잖아요. 근데 카투사 분들은 이제 육군훈련소에 있을 때랑 전역하기 일주일 전 그럴 때랑 빼고는 그 미군이랑 똑같은 군복을 입어요. 그래서 한국 군복을 거의 안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훈련소 때 입고 또 그 다음에 입을 때가 아까 전역 일주일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 한국 군복을 입으신 분이 있다? 그분은 이제 간부분들이거나 아니면 저 사람 뭐 전역하는구나. 근데 대부분이 한국 부대에서 복무를 그쵸? 하면 네. 그러면 다들 저녁일을 빨리 기다리잖아. 네. 봐봐, 내가 방금 또 이랬지. 저녁일을 빨리 기다리잖아. 이 말도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야. 맞네. 저녁일을 빨리 기다린다가 아니라 저녁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잖아. 네. 아무튼 그런데 카투사에서도 그래? 그러죠 형. 그래? 네. 아니 나는 내가 만약에 카투사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미국 가서 살 거 아닌 이상은 싼값에 미국에만 있는 식당 음식 먹을 수 있고 그런 시간이잖아. 그래서 막 마냥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은데? 그렇게 복합적인 생각 드는 사람도 많겠죠. 뭐 저는 빨리 나가고 싶긴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게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부사관으로 그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부대에서 하는 일이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그 부대에서 하사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카투사에서 일을 하고. 그쵸. 카투사는 아니게 되지만 똑같이 일했던 곳에서 하사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뭐 6개월 1년 동안 일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쵸. 내가 거기 한국어 선생님으로 들어가면 또 한번 불러줄게. 진짜 그래요. 제가 진짜 그 텍사스 로드하우스 한번 쏠게요. 그래? 진짜로? 거기가 진짜 그냥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마을이라고 하는 이유가 학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다 예. 진짜 크구나. 진짜 커요. 다 있고 뭐 풋살, 뭐 축구장 이런 데는 뭐 말할 필요 없고 야구장 이런 데도 있고 또 미군들이 운동 많이 하잖아요. 미군분들이 운동도 뭐 진짜 큰데 3개 있고 그냥 부대 안에 그리고 버스가 다녀요.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게이트에서 들어오면 버스를 타고 가고 뭐 PX라고 해야 돼. 한국군 PX가 거기도 안에 있는데 한국군 PX는 조금 위치가 조금 먼데 있어서 거기도 버스 타고 가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느낌. 엄청 크죠. 제가 알기로는 뭐가 있었는데 무슨 뭐 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미군 기지인가? 하여튼 그런 아닐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가장 큰 뭐가 어쩌고저쩌고가 있긴 있었을 거예요. 알겠다. 텍사스 로드하우스. 형이 약속할게. 내가 4년 안에 데려가 줄게. 좋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지호의 카투사 생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엄연히 남의 나라 군대 일인데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 팟캐스트에서 자세히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한국인 남자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거는 많은 외국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군대가 얼마나 다양한지는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카투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라는 걸 소개하는 정도로 이번 영상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래, 4년만 기다려라. 4년만 다시 먹게 해줄게. 네. 사실 오늘 재용이랑 같이 나와서 그 뭐 복권 당첨되면 뭐 얘기해야 되는지 말해 이런 이상한 주제 가지고 또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 사실. 근데 재용이가 가족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왔기 때문에 지호랑 간만에 둘이서 얘기를 해봤고요. 혹시 컴프리헨서블 인풋 코리안 채널 구독자면서 이 팟캐스트도 구독을 하는 미군 US 아미 분이 계시다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